네, 매주 수요일은 이 시장의 숨은 진주 같은 스몰캡 유망주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비즈 영업팀 염승환 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시장에서 우주 이야기 정말 많이 들리는 것 같은데 글로벌리하게 기업들이 우주 사업에 박차를 좀 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아마존이 4월에 유인 우주인 로켓을 쏘아 올리고 또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도 이 스페이스X 계속해서 우주에 인공위성을 보내고 있어서요. 우리 시장에서 좀 눈여겨볼 수 있는 종목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사실 이제 우주 항공하면 이제 우리 한국도 사실 나름대로 기술력이 좀 있는데 거의 부각이 되질 못했거든요. 일부 그냥 중소형주만 부각되는데 최근에 이제 들어와가지고 갑자기 이제 일부 방산주까지 이제 겹치면서 주가가 좀 굉장히 핫하게 움직이고 있어서 여러분들 좀 스터디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었고, 아까 이제 앵커님 말씀대로 아마존의 이제 블루 오리진이라는 이제 그 어떤 유인 우주선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주 여행을 목적으로 이미 2010년부터 개발을 했대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올해 4월에 첫 번째 테스트에 들어가고 총 2번의 테스트가 만약에 끝나면 이제 사람을 태워서 이제 대기권 바깥으로 잠깐 갔다 오는 거죠. 그래서 뭐 어디 착륙하는 건 아니고 잠깐 이제 우주를 한번 보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뭐 테스트만 성공하면 굉장히 좀 흥행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또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뭐 다들 너무나 잘 아시죠. 뭐 지금 만든 지가 꽤 됐는데 어쨌든 이것도 100번이나 그동안 발사를 했는데 딱 한 번만 실패를 했대요. 그 정도로 지금 기술력이 입증이 돼 있고, 일론 머스크가 하려는 건 이제 저궤도 위성을 통해 가지고 5G 통신망이 사실 커버리지가 되게 약해요. 그래서 여기저기 전파를 좀 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미국은 땅이 너무나 넓잖아요. 거기다가 기지국을 다 깔 수가 없어요. 그래서 통신을 다 완벽하기 위해서는 인공위성을 이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일론 머스크가 이제 그걸 노리고 저궤도 위성을 이제 쏘는 거죠. 그래서 그 사업을 계속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쪽 시장은 계속 그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커지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여기와 관련해 가지고 최근에 미국의 이제 유명한 자산 운용사죠.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우주 ETF라고 뭐 들어보신 적 없으실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번에 드디어 출시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좀 관련된 기업들이 몇 개 거론이 됐는데 그 기업들의 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결국 이게 함의하는 바는 국내 증시에서도 이제 우주항공과 관련된 기업들이 이 글로벌 트렌드에 맞게 좀 뜰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한국에서 잘하는 기업들이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게 아마 세트레가이라는 기업을 많이 아실 거예요. 그게 이제 인공위성 여러 가지 부품 같은 거 오래전부터 했던 회사인데, 그거 말고 이제 좀 새롭게 부상할 수 있는 게 방산업체입니다. 한국의 방산업체들이 사실 보면 그동안 정말 뭐 시장에서 뭐 왕따 아닌 왕따 당했거든요. 왜냐하면 성장을 하는 섹터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글로벌리하게 보면 뭐 지정학적 리스크가 크게 부각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정말 성장에 대한 이제 모멘텀이 없어서 뭐 돈은 잘 버는데 주가가 되게 부진했었어요. 근데 최근에 뭐 한국항공우주라든가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가 LIG 넥스온 같은 이런 대표 기업들이 갑자기 주가는 좀 들썩이고 있습니다. 결국 이 회사들이 다 어느 정도 이 뭐 인공위성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이제 우주선 이쪽 관련된 사업에 조금씩은 발을 담그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앞으로 여러분들이 좀 국내 방산업체들, 정말 우리가 그냥 너무 재미없는 업종으로 치부를 했지만 이제는 우주 쪽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뭔가 새로운 길이 열렸다고 생각하시고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현대차가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그냥 내연기관 차였어요. 그래서 항상 올라가면 다시 빠지고 반복을 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뭐 제네시스 몇 대 팔리는 것보다 뭐 애플하고 뭘 하느냐 이런 거에 더 관심이 많잖아요. 그런 거에 따라 주가가 움직이는 것처럼 방산도 이제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우주랑 한번 엮어서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트레가이가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인수하겠다 밝힌 기업이잖아요. 오늘 주가 좀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오늘 거론을 해주신 종목, 그러니까 이 안에서 어떤 종목을 좀 눈여겨봐야 될지 궁금하거든요. 네, 저는 뭐 사실 너무 뻔한 종목이긴 하지만 그래도 대형주 2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그 한국항공우주랑 그 하나 있습니다. 하나 지주사. 그래서 두 종목 좀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제 한국항공우주는 많은 분들이 그냥 전투기 만드는 회사로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항상 미국에서 뭐 수주 따내느냐 마느냐 가지고 뭐 항상 관심들을 많이 가지셨는데 요새 뭐 그런 얘기가 없죠. 그래서 주가 부진했는데 최근에 그 카이스트하고 소형 인공위성 개발을 하겠다는 그 협력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업무 협약을 체결을 맺었는데, 원래 한국항공우주가 그 전부터 정찰위성 같은데 들어가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같이 하고 있었어요. 원래 이걸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카이스트와 좀 더불어서 더욱더 이제 그 높은 마진을 보일 수 있는 뭐 민간 항공
이쪽까지도 좀 진출을 하려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소형 인공위성 같은 경우 앞으로 시장이 커지거든요. 이 저궤도 위성과 마찬가지로 해가지고 그렇게 보면 한국 항공우주가 그동안에 이제 했던 업력을 바탕으로 해서 뭔가 좀 잘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하나인데 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아니고 왜 굳이 또 하나냐? 왜냐하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얼마 전에 그 세트랙 아이를 인수를 했잖아요. 네. 그럼 그게 또 수혜줄 수도 있는데, 근데 하나그룹 전체가 보면은 다 이 방산을 좀 많이들 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각각의 업체들이 다 조금씩은 이 우주항공 산업에 발을 담가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만 사면 이 전체를 좀 아우를 수 있기 때문에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특히 이제 하나 액체 로켓 엔진 같은 경우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지금 이제 그 개발을 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도 관련해 가지고 이제 위성 안테나 이걸 좀 개발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디펜스는 우리가 인공위성 쏘려면 이 발사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거 관련해서 또 하고 있거든요, 사업을. 그러니까 세 개가 다 연달아서 연결이 돼 있는데 그걸 하나 지주에서 하나가 다 커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하나그룹이 우주항공과 뭔가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관심 갖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종목 언급해 주셨는데 한화 하나만 사도 전반적으로 좀 가져가는 수혜를 볼 수 네. 있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한국 항공우주까지 우리 들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아랍에미리트 석유로 돈을 버는 나라잖아요. 그런데 수소에너지에 대규모 투자하겠다 밝혔습니다. 또 아울러서 미국 옐런 재무장관이 탄소세에 좀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해서요. 여기서 우리가 좀 투자 아이디어를 얻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네. 종목이 좀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아랍에미리트나 중동하면 사실 우리가 이게 친환경하고는 전혀 거리가 네, 멀어 그쵸. 보이잖아요. 약간 이제 산유국이니까 뭐 석유화학만 할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러지 않고 이 UAE의 그 아부다비 쪽에서 수소 에너지 생산 시설을 이제 대규모로 건설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석유 가지고는 이제 미래가 안 보이니까 이쪽도 결국 수소 에너지 사업, 워낙 돈이 많은 국가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간다는 얘기고, 옐런 의장도 지금 탄소세 얘기를 한 것처럼 이제는 그 어떻게 보면 친환경이 대세입니다. 만약에 친환경적인 기업이 아니라면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들, 아니면 환경에 유해한 물질을 배출하는 기업들, 여기에 이제 페널티가 가해져요. 그러면 굉장히 좀 그런 기업들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친환경적인 기업들 아니면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뭐 그런 소재나 부품을 만드는 회사들이 앞으로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시작하는 트렌드니까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첫 번째로는 사실 아까도 보니까 오늘 뭐 SK나 일부 이제 수소 관련주들이 막 주가 급등하던데, 네. 수소 연료 전지 관련해 가지고 뭐 미국과 영국도 대규모 지금 뭐 발전소라든가 이런 거 짓는다고 하는데, 그거와 맞물려서 이런 발전소라든가 수소 에너지 생산시설을 지으면 수소를 운송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운송을 하려면요, 수소 같은 경우는 이게 부피가 너무 커요. 운송을 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다가 질소를 하나 이제 같이 부착을 하면 NH3라 그래가지고 암모니아가 되거든요. 암모니아로 바꿔주면 부피가 엄청나게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럼 운송하기가 너무 편하겠죠. 그래서 수소와 연계돼서 암모니아와 좀 관련 있는 기업들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플라스틱 뭐 많은 분들이 요새 얘기 들으실 거예요. 썩지 않잖아요, 플라스틱은. 그래서 네. 환경이 너무나 유해한데 이거를 요즘에 나오는 이제 그 얘기들로 보면은 여기에 뭐 미생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주입을 해가지고 2년이나 5년 안에 썩는, 그러니까 플라스틱인데 썩는 플라스틱이에요. 한마디로 바이오 플라스틱 개발이 지금 한창이라고 합니다. 아직까지 이제 제대로 개발한 업체가 많지는 않지만 국내에서도 이쪽 사업을 시작한 기업들이 한두 개씩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초기 국면이니까 먼저 좀 관심을 갖고 좀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미래 네. 먹거리는 뭐 진짜 신재생이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이야기 같은데요. 그럼 어떤 종목이 좀 매력 있다고 보시는지요? 네, 아까 이제 암모니아 관련해 가지고는 그 롯데정밀화학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롯데정밀화학은 이제 셀룰로스라고 이제 원래 본업은 이쪽인데, 이게 이제 정밀화학 쪽에서 여러분들 뭐 비욘드 미트 많이들 들어보셨어요. 대체육, 네. 예, 고기를 대체하는. 미국에서 핫하다고 예, 하더라고요. 굉장히 핫하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은 아직 생소하지만, 근데 거기 들어가는 이제 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셀룰로스 관련해서 앞으로 좀 성장도 기대되고, 근데 오늘 말씀드린 요지는 암모니아입니다. 암모니아 국내 최대 생산 업체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소를 운반을 하려면 암모니아 유통시설 아니면 암모니아를 생산하는 그런 설비들이 필요한데, 그거를 딱 맡아서 할 수 있는 업체가
국내에서 가장 큰 회사가 롯데정밀화학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쪽에서 투자 아이디어가 지금 최근에 부상할 수 있으니까 관심 있게 보시고, 주가가 다른 화학주들은 사실 정말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뭐 SKC 아니면 금호석유, 뭐 롯데케미칼 다 많이 올랐는데 롯데정밀화학만 좀 실적에 대한 부담이 있다 보니까 못 올랐는데, 이제는 역으로 보면 오히려 안 좋았던 기업들 쪽에서 좋은 걸 찾아보셔야 되거든요. 그렇게 보면 롯데정밀화학이 좀 딱 맞는 화학주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이제 뜬금없을 수도 있는데 CJ제일제당이에요. 뭐냐면 제일제당은 원래 이제 우리 사료나 음식료 하는 기업인데, 이 회사가 이제 바이오 플라스틱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최근에 이제 순수 바이오 플라스틱 기업인 그 다임머 사이언티픽이라는 회사가 그 시가총액이 이제 원화 기준으로 2.7조 원까지 그 올라가면서 거래가 되고 있대요. 그러니까 바이오 플라스틱은 아직 제대로 만든 기업이 없는데 그거를 이제 개발하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시가총액이 조 단위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제일제당도 지금 충분히 저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시장에서 좀 상당히 이런 부분이 이슈가 부각이 되면 주가 레벨업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고, 사실 제일제당 말고도 한국에서 보면 효성 TNC라든가 SKC 같은 기업들도 이 사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내 대표 화학회사들, 음식료 회사들이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가지고 차근차근히 이제 개발을 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롯데정밀화학, 제일제당을 좀 말씀드렸는데, 두 회사 다 실적도 앞으로 좋아질 것 같고 상대적으로 주가가 좀 부진했기 때문에 네. 가격 매력까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관심 갖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뭐 CJ 제일제당 하면 비비고만 생각했는데 바이오 플라스틱을 만드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다가 대체육 관련주 롯데정밀화학까지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우리가 흐름 놓고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비지 영업팀 염승환 부장과 함께 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 빨간맛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지는 빨간맛 2부에서도 오늘장의 점검 그리고 내일장 전략 든든하게 세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